추석 밥상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올라가겠네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윤석열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 20%가 나왔습니다. 20%. 지난주 23%였습니다. 2주 연속 23%였는데 3%포인트가 더 빠져서 20%. 부정평가는 3% 오른 70%. 탄핵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그런 비율입니다.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와 함께 최고치라면서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 비율이 50%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18%였고요. 경제 민생 물가가 12%였습니다. 그리고 소통 미흡이 10%,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8%, 이런 비율이 순서대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2주 연속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또 보수 과표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조사하면은 이 10%대로도 주저앉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직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요. 사실은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빠져도 민주당과 거의 대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폭삭 가라앉았네요. 예. 자, 이번 조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은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8, 평균 민심하고 많이 닮아 있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부산, 울산, 영남 지역인데도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68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은 어떨까?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7. 야, 대구, 경북도 57%입니다. 부정평가가요. 충청도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잘하고 있다 19, 잘못하고 있다 6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충청권에서는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별을 보면 70대 이상 잘하고 있다 37, 못하고 있다 48, 60대는 잘하고 있다 32, 못하고 있다 59. 자, 40대가 충격적입니다. 잘하고 있다 8, 못하고 있다 89. 40대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인 거예요. 자,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게 되면은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은 덮어놓고 지지하는 부류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 55대 37로 긍정이 앞서긴 합니다만은 부정도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중도, 진보 이 성향별로 따져봤을 때 보수도 잘하고 있다 38, 못하고 있다 53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보의 경우 잘하고 있다 5, 못하고 있다 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소개해봐야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예. 예, 그래요. 다 윤석열 덕이고 김건희 덕입니다. 아마 불을 질렀을 거예요. 김건희가 저 마포대교 나가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라고 하지 않고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이 마포대교를 찾아가가지고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죠. 경청, 조치, 개선 이런 말도 썼어요.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냐 행세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사실 김용민이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요. 예, 갈수록 연글고 있는 김건희의 대통령 되기 꿈. 네, 여러분 이게 허위로 보이십니까? 제가 짐작컨대 지금 김건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귀에 들려올 정도니까요.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도 나왔고요.
여기에 힘입은 김건희가 그래 세상이 나를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상식적으로 민심이 어떤지 대통령 내외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심을 무시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가 국민 앞에 진솔하고 겸손하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때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의사는 보이지 않고 김건희가 보인다. 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 아니 V면 V지 V1이 뭐고 V2가 뭡니까?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V1이 김건희란 얘기예요. 윤석열이가 V2란 얘기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이죠. 대통령실은 움찔하고 좀 몸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대통령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제 나온 건데요. 여사의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적절하다. 영부인으로서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를 꾸준히 할 것이다. 야당 또 여당 내부의 비주류가 뭐라 떠들건 간에 뭐 더 나아가서 여론이 뭐라 비판하건 간에 우리는 진도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김건희가 V1이라는 얘기고요. 대통령실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권 초에는 사실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2년 8월로 기억합니다. 큰 수해가 있었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러면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사람들도 대통령실이 개편됐고 아울러 김건희에게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대거 쫓겨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김건희의 대통령실 장악력은 갈수록 강해졌고 이로써 지금 대통령실은 윤석열보다도 김건희를 보위하는 조직으로 개편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이니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본 공무원들이 김건희에게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싫은 소리 할 만한 공무원들은 다 쫓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김건희가 괘씸하지요. 명품백 수수 사실이 공개된 뒤 칩거하면서 지난 설 영상 인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엔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불리할 때는 숨고 좀 유리해졌다고 판단되면은 언제든 다시 활동에 나서는 김건희의 패턴 역겹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안혜리가 이런 말을 썼네요. 김건희는 지금껏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끌어오르면 공식 석상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우연히 어디선가 찍힌 사진 같은 변칙적인 언론 노출을 반복해왔다. 이번 마포대교도 비공개 행보라고 하잖아요. 사진을 실컷 찍어놓고 그래놓고 언론에 흘려놓고는 비공개래요. 얘라 이 새끼들아. 말장난을 해도 유분수지. 자, 열린공감TV에 1년 전에 제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 보도 때 나온 것인데 김건희가 이런 셈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보수가 30% 지지율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마당에 재벌만 꽉 쥐고 가면 또 재벌이 광고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언론을 틀어주면은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나오고 또 김건희가 막 찬사를 받고 그러면은 지지율도 나오고 그러면은 민주 진보 지향의 유권자들이 정치 혐오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투표에 안 나온다면은 고정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는 이 30%만으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또 게다가 30% 기본에다가 권력이 김건희에게 기울어졌다라고 판단되면은 또 상당수 정신 나간 보수들은 김건희 편에 선단 말이죠. 윤석열이가 뭐가 아름다워서 또 뭔가 내용이 있어서 지지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한 자들이. 자, 그리고 제가 접촉한 인사, 최근에 김건희가 힐러리 클린턴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클린턴이 힐러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상 클린턴은요 거의 쇼윈도우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돈 모으는 거나 실제 외교 내치는 대부분 다 힐러리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힐러리 같은 그런 역할을 윤석열 정권 때 수행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몇 사람에게 노출한 것으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김건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닌 이유는 이미 권력의 맛을 많이 보았잖아요. 과거처럼 편법, 불법 이게 드러나면은 막 여기저기에 그냥 고개 조아리면서
어떻게든 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김건희의 인생이 말이죠. 그래서 검사도 가까이 두려고 했었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영부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처벌받을 일도 피할 수 있고. 이 단맛을 봤는데 2년 반 뒤에는 그런 단맛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면 김건희가 그게 수용 가능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 게다가 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올린 것 같지요, 느낌에? 예. 자, 그리고 워낙 사법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권력을 잃는 순간 미래의 안전 보장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만도 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지요. 밤 9시에 방송되는 열린공감TV 경짜장 썰전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또 담겨서 나옵니다. 김건희 대통령의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미쳤나? 실소를 금치 못하시죠? 2020년 총선 때 180석을 먹었던 더불어민주당 상황 생각하면은 2022년 대선 때 에이 지겠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정말 생물 같은 것이 정치입니다. 어떤 양상으로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게 정치예요.